안녕하세요. 쉬운 사주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도화살이나 귀문관살만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탕화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탕화살은요, 끓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탕 하죠. 목욕탕, 어묵탕, 동태탕 이런 탕자가요, 물을 끓인다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화는 말 그대로 불화자입니다. 끓는 물이나 뜨거운 불에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안 좋은 일, 그게 탕화살입니다. 그래서 탕화살이 있는 분들은요, 매사에 뜨거운 물이나 화재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탕화살은 좀 더 광범위하게 설명하면 뜨거운 물이나 불 외에도 화공약품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살이고요. 오늘은 탕화살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또 언제 일어나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탕화살은요, 일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일지에 세 글자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요 셋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탕화살인데요. 임목, 축토, 오화, 요 세 가지 글자 중에 하나라도 일지에 있으면 탕화살이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탕화살이 발동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도화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화의 글자가 있는 거하고 도화살이 발동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탕화살도 마찬가지로 탕화의 글자는 인이라든가 오화라든가 축토가 있으면 탕화의 글자입니다. 그렇지만 탕화살이 발동되려면 이렇게 일지에 인이라든가 오라든가 축이 있을 때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탕화살이 발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탕화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지가 임목일 경우에 연, 월, 시 이렇게 다른 곳에 지지에서 인사신, 즉 사화와 신금이 있으면 탕화살입니다. 사화와 신금이 있을 때는요, 탕화살이 발동되고요. 이건 인사신, 사명살로 발휘도 돼요. 그래서 형살이기도 하면서 사명살입니다. 즉 탕화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거나 사고로 인해서 내가 몸이 다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역마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내가 몸이 든다거나 다친다거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지에 오화가 있을 때요, 같은 지지에 연이라든가 월이라든가 시에 지지에 오화가 있을 때는요, 같은 오화가 오거나 축토가 오거나 진토가 오면 탕화살입니다. 오화가 같은 오화가 오면 같은 불이 불기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토는요, 축호가 귀문관살이면서 원진살이고요. 제가 귀문관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호의 귀문관살은 무엇인가 찍고 둘을 두들겨 부수고 던지고 깨고 이런 폭력성이 드러나는 그런 귀문관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화가 축토를 보는 탕화살도 마찬가지로 폭력성이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로 증세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증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화가 오화를 보고 오화가 축토를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오화가 진토를 볼 때, 그때도 탕화살입니다. 진토는 수고라고 해서 수기, 물기를 다 가두기 때문에 이 건조하고 뜨거운 기운이 더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오화가 있을 때는요, 같은 오화가 하나 더 온다던가 축이 온다거나 혹은 진토가 오면은 탕화살입니다. 그리고 일지에 축토가 있을 경우에 같이 마찬가지로 오화가 오거나 축술미 이래가지고 술토나 미토 이런 조토, 마른 흙이 올 때 탕화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지에 인과 오와 축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지지에 연이나 월이나 시에 다른 지지에 인일 경우에는 사, 신이 오면은 탕화살이고요. 오일 경우에는 같은 오와 축과 진이 오면 탕화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토라는 일지에 있으면요, 다른 지지에 꾼, 술토, 미토 이렇게 오면은 탕화살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어플로 만세력을 깔아서 내가 사주를 봤는데 내가 일지에 인과 오와 축이 있다고 하면 타 지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국에 내가 축이라든가 오라든가 임목이라든가 이렇게 탕화살이 있는데 운에서 또 탕화의 기운이 와서 건드려주면 탕화살의 기운이 증폭되는 겁니다. 가중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탕화상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탕화살이 발생할 때는요, 뜨거운 물을 조심하셔야 되고 뜨거운 물건을 만질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음식을 먹을 때도 혀를 댄다거나 손을 댄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탕화살이 있는 집은 불 조심도 해야 되고 가스 조심도 해야 되고 약 같은 거 구분 잘 하셔서 내가 실수로 다른 약을 먹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탕화살이 잘못 발등되신 분들은요, 안약인 줄 알고 비슷하게 생긴 용기에 들어있는 걸 눈에 넣는다거나 이렇게 불상사가 생기기 쉽다는 것도 제가 임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 어플을 보셔서 내가 만세령을 보니까 탕화살에 글자가 있더라, 또 탕화살에 영향을 받더라 하시면 다른 사주에 비해서 그런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분이나 혹은 배우자분들이 그런 탕화살의 영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를 꼭 예방하는, 방지하는 차원에서 꼭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탕화살이라고 해서요,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화라든가 귀문관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화살이 있어도요, 이 탕화살이 희신이나 용신을 돕는 오행으로 작용을 할 때는요, 이거 직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탕화살이 재성이나 관성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요, 가장 대표적인 직업으로는요, 소방관이 있고요, 화공약품을 다루는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가스라든가 주유소를 운영한다거나 내가 직접 주유를 한다거나 제약회사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탕화살을 직업으로 활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셨을 때 탕화살이 재성과 관성에 있으면서 굉장히 유력하고 힘이 있고 희신이나 용신으로 활용이 되거나 혹은 용신이나 희신을 돕는 오행일 경우에는요, 직업적으로 탕화살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조금 무서우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신살 탕화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 외에도 탕화살에 대한 설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블로그에 오셔서 더 많은 자료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나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